안녕하세요. 2021년 마지막 날 이슈 이스타 시작합니다. 한국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실 때쯤 새해 첫 떡국을 드시고 계실 것도 같은데요. 자, 한 해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미국 내에서 언론에서 보도했던 가장 기막힌 헤드라인을 뽑아봤습니다. 잠깐만요. 의자가 자꾸 내려가네요. 첫 번째는 Inflation is good for you. 인플레이션은 여러분께 좋은 겁니다. 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헤드라인입니다. 이건 더 인터셉트지라는 좌파 매체가 물가 급등이 한창 이슈가 되기 시작했던 11월 내보낸 기사의 제목인데요. 이 신문은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인플레에 대한 지나친 패닉은 노동자 계급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지배 계급에 의해 사용된다는 무슨 공산당 같은 내용으로 독자들을 우롱했는데요. 이 신문은 바이든 정부가 싸지른 경제 현안을 축소 보도하는 대표적 리버럴 매체입니다. 자, 두 번째 정신 나간 헤드라인입니다. Maybe Christmas shortages are a gift. 크리스마스의 공급망 붕괴 사태는 축복일지 몰라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소비자들이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지내면서 선물 사고 싶어도 제때 제품이 공급되지 않아 발 동동 구르고 가게들도 물건 팔 수 없어서 손가락 바는 멋 같은 일이 생겼는데 말입니다. 이건 야후 파이낸셜 시니어 칼럼니스트 릭 뉴먼이 쓴 기사의 제목인데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 골머리를 앓는 미국민들이 공급망 붕괴라는 축복으로 올해만큼은 편하게 됐다고 썼습니다. 이게 역설적인 돌려가기가 아니면 정말 독자들을 우롱하는 기사인데요. 참 정신 나간 기사 같습니다. 다음 최악의 헤드라인은 China Basks in 코땡땡 Vindication as 오메큰놈 closes borders입니다. 해석하면 오메큰놈 변이로 국경 봉쇄 사태가 일어남에 따라 중국이 코땡 사태의 진원이었다는 소문은 잦아들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무려 정론지로 꼽히는 블룸버그 통신이 이번 달 초 내보낸 기사 제목인데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오메큰놈 변이 사태가 세계에 혼란을 주면서 중국 정부의 코땡땡 완전 방역 조치가 대단히 성공적이었으며 코땡땡 사태를 조기에 뿌리 뽑았다는 증명을 하고 있다. 중국이 결코 코땡 사태의 주범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아주 중국 정부 기관지처럼 기사를 뽑아놨는데요. 이거 쓰신 기자 양반은 중국 정부가 내놓은 엉터리 통계를 아주 신봉하시는 모양입니다. 또 다른 정신 나간 헤드라인은 이겁니다. Waukesha will hold a moment of silence today, marking 1 week since a car drove through a city Christmas parade, killing 6 people and injuring scores of others. 어느 자동차가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사이를 지나가 6명이 죽고 몇 명이 다친 지 일주일을 추모하기 위해 와우케샤시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생생하고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헤드라인 뽑아내기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한 미국 언론이라고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초등학교 학급 신문 같은 기사 제목인데요. 생명 소중한 그쪽 분들이 백인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똘똘 뭉쳐 백인들 중심의 크리스마스 기념 행렬을 최대한 사상자 많이 내기 위해 지그재그 질주하며 벌인 천인공노할 범죄를 아주 무슨 교통사고처럼 간략히 보도한 기사입니다. 저번 방송에 보도해 드렸다시피 좌파 매체에서는 이 사건 거의 축소 보도했고요. 몇 달을 떠들었을 내용도 거의 한 주 만에 사라졌는데요. 제목에서 보듯 무슨 차가 범죄를 저질렀겠습니까? 범인에 대해서 왜 제대로 못 밝히는 겁니까? 미국의 비극, 오늘날 미국이 처한 현실을 아주 철저히 알려주는 보도 제목이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The media treats Biden as badly as, or worse than Trump. Here's proof. 언론이 바이든을 트럼프처럼, 아니 그 이상 혹독히 대한다는 증거가 여기 있다. 참 이것도 멋 같은 제목이죠. 기자 양반이 얼마나 바이든님을 향한 미디어의 독설이 싫었는지, 트럼프 대통령 까대듯 바이든을 까는 언론이 미웠는지 이런 기사를 썼는데요. 아주 웃겨 죽겠습니다. 이건 워싱턴 포스트 다나 미뱅크 논설위원이 쓴 기사인데요. 이 사람은 피스칼 노트사의 데이터 아날리틱트를 이용해 바이든과 트럼프에 관한 기사를 분석했답니다. 두 대통령을 표현하는 20만 개의 형용사를 분석한 결과 바이든에 대한 부정적 묘사가 대통령보다 더
많았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요. 그딴 비교할 시간에 바이든과 민주당이 얼마나 미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셨으면 어떨까요? 글을 쓴 기사 양반도 부끄러웠는지 이 분석 자료는 완벽히 신뢰할 수준은 못 된다고 밝혔는데요. 전혀 신뢰할 마음도 없으니 괴념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 기사가 욕도 엄청 많이 먹기도 했고요. 다음 정신 나간 헤드라인입니다. 계속 정신 나가는 기사로 점점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는데요. 제목은 Is mass racist? As many students of color struggle with the subject, schools are altering instruction, sometimes amid intense debate. 발랄하게 의역해드리겠습니다. 수학이란 과목은 인종차별적인가? 유색인종 학생들이 수학의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교육당국이 내용을 변경하다. 격렬한 토론의 현장. 여기서 말하는 유색인종이란 당연히 생명소중한 부류겠죠. 그분들 수학 정말 젬병인데요. 수학이란 과목 자체를 그들 수준으로 다운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이 기사의 핵심 되겠습니다.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어느 기자의 격렬한 외침이었습니다. 아니면 수학 못해서 이과 아니고 문과 나와 기자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통렬한 사무침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사는 USA 투데이지 12월 9일 발행돼 나왔답니다. 참고로 정신 나간 올해 미국 신문의 기사 제목은 뭘까요? 빵빠라빵! The media manufactured Biden's political fiasco in Afghanistan. 미디어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바이든의 정치적 실패로 가공했다입니다. 그렇죠. 바이든 까는 기사는 다 나쁜 기사죠. 거기다가 바이든을 모욕하는 그 어떤 언론의 움직임도 이 글을 쓴 기자한테는 용서할 수 없는 짓인 모양입니다. 좌파 매체 뉴욕 매거진의 에릭 레비치라는 기자가 쓴 글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철수 사태는 역사상 그 어떤 철수 때보다 피해도 적었고 논란거리도 없었던 성공작이었답니다. 이 양반은 정신머리도 없고 국제 감각도 없고 미국의 국방과 외교 문제에 있어 아무런 식견도 없는 순수한 뇌를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혈압이 올라오는데요. 자, 이상 올해를 빛난 최악의 7대 뉴스 헤드라인을 모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숨가쁘게 달렸던 이슈다를 되돌아보고 제가 저에게 어워도 주는 시간 혹은 생쇼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뷰수가 제일 많았던 내용은 짜잔! 2월 1일에 방송했던 헛꿈꾸는 펜스, 막막한 바이든 이런 제목의 내용입니다. 이때가 한창 땡땡 선거 얘기로 유튜브도 서슬퍼렇고 이슈 이스다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막 무럭무럭 자랐던 시점인데요. 뷰수가 6만을 넘었습니다. 와우! 지금 평균 뷰수가 6천밖에 안 되는데 이때 잘 나갔네요. 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때 불과 11개월 전인데 제 모습이 뭔가 뿌잉뿌잉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역시 울타리님 출연은 광분하게 충분하고 눈 부라리며 지켜봤던 인물 중 하나였죠. 지금도 저짝에서 열심히 뒷궁궁이를 나름 계획하고 준비 중일 듯 싶은데 계속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또 지난 영상들 제가 훑어보니까 딱딱한 표정과 말투로 진행한 거 다시 보니까 매우 어색하고 보기가 매우 부끄럽습니다. 그때 생각엔 딱딱한 이슈를 전해야 하는데 미소를 띄우며 하기에 좀 가볍게 보일까봐 그런 표정과 말투로 진행을 했었던 건데요. 그러다가 뉴스를 꼭 이렇게만 전해야 할까 싶어서 몇 번의 시도에 들어갔었죠. 파리채도 들어보고 알루미늄 호일 쌓은 번개도 들고 나와서 저기 바보드님을 향해서 던져보기도 하고 떼지도 했다가 일부 어르신들께서 그래도 노인한테 그러는 거는 보기 안 좋다고 말씀하셔서 멈추기도 했고요. 또 나훈아 노래도 불렀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참 저도 나름 노력하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좀 더 편안하고 보기 좋으신 거죠? 그러신 거 맞죠? 다음은 댓글 수가 가장 많았던 방송입니다.
1월 7일 방송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1월 6일 워싱턴 DC에 현장 취재 가서 의회 땡땡 사태를 겪으며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내드린 내용인데요. 저 당시 저희 방송이 빵 터져서 구독자 수가 1000대에서 10,000명을 확 찍어버렸던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에 당연히 광고 제한 조치 받았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제한 조치로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취임 날도 댓글은 300개가 넘었고요. 조회수는 3만을 조금 넘게 찍기도 했었습니다. 본인은 큰 맘 먹고 대통령으로서 나름 잘해보려 하셨겠지만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의 세상은 매우 암울하게 짝이 없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 이슈 이수다, 뉴스톡톡, 그 외 뉴스 시사 용어도 시도해보고 스페셜 인터뷰, 최근에는 풍자까지 폭을 조금씩 넓히면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따끈하고 발빠른 소식 전해드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찐 애청자님들 응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안에 3만 목표 달성을 못해서 아직 반짝이 옷을 못 입어서 매우 아쉬웠는데요. 잠깐 입고 인사드리겠습니다. 3만 되면 또 다시 입고 나올 거니까 기다리시고요. 잠시만요. 자, 반짝이 의상 잘 어울리나요? 2022년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하죠. 아무쪼록 올해 이민년에는 검은 호랑이의 강한 기운을 듬뿍 받아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는 빠이보다는 어흥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내년이 되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흥. 그래도 빠이가 빠지면 조금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빠이도 인사하겠습니다. 빠이.